이번에는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휘 기자 나왔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좀 일단락됐지만 이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올랐네요. 맞습니다. 이 3월 FOMC 결과 발표라는 운명의 날까지 단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도 이 디데이 이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 이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잇따라 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금융 리스크가 증시 화두로 떠오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연준의 입, 그리고 또 파월의 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현지 시간 22일 발표되는 미국의 3월 FOMC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양 시장은 투자자별 수급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도에 하락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주춤하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9원 올라서 1,31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 중국 위안화가 떨어진 영향이 좀 크겠죠? 맞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UBS가 벼랑 끝에 놓인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1년물 대출 우대금리를 3.65%로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안화가 장중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건데요. 지난 17일 저녁 6시경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통상적으로 위안화와 흐름을 같이 하는 원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한 겁니다. 또한 장중 미국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 전환한 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증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상방을 1,32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두 번째 내부 거래 의혹 수사를 받게 됐는데 오늘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난 주말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네. 검찰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전현직 임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팀을 보내서 내부 문서와 컴퓨터 자료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간 소액주주들의 걱정이 좀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2차 전지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제외하고 또 이 코스닥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1, 2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모두 2차 전지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다만 이 우려와 달리 주가는 이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직후 에코프로의 그룹주의 주가는 주말간 우려를 반영하듯이 10% 내외로 급락세를 보였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H&A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아니라 환경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좀 제한되면서 4.2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좀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의 의견은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올 들어 2차 전지 업종이 좀 과도하게 오른 것은 맞지만 향후 2차 전지 산업 고성장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만큼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견과 관련주들 기업 가치가 단기간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반등했지만 LG화학,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우디 오일머니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상한가를 달리는 등 독주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거나 아니면 실사를 받은 그런 국내 기업들인데요.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우디 산업단지 내 사우디 한국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된 1차 자금만 13조 원에 달합니다. 아스타, 그리고 에스코백, 큐로홀딩스 세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이엔플러스 등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들은 대규모 이 투자 자금 유치와 또 이에 따른 중동 진출 기대감에 오늘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기업들 어떤 사업을 하는 곳들입니까? 먼저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는 이 기존의 이 진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량 분석 방식을 활용한 차세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하는 기업인데요. 사우디 정부로부터 6,5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코넥은 2차 전지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번에 사우디 정부로부터 실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큐리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 메디칸의 필러, 이 글로벌 독점 유통 공급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같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메디칸은 사우디 정부로부터 이미 파트너사로 인정을 받고 5,3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이 미코 바이오메드는 각종 의료기기 진단기기를 제조하고 또 EM플러스는 소방차 같은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두 기업 모두 사우디 정부로부터 실사를 받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